삼성 이건희 회장 소장품 그거 박물관 세운다 해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었죠.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지역에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보면은 왜 우리 지역에 와야 하는지 이렇게 지자체별로 현수막도 걸고 또 모여서 모임을 하면서 여기에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각지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어디에 두기로 했는가? 그동안 분위기로 보면은 부산이나 또 대구 아니면은 호남 이런 곳에 또 충청도도 아주 강력하게 이 요구를 했죠. 거기에 둘 것 같았는데 결국은 서울에 세우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굳이 제주도로 갈 일도 없고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이걸 가지고 앞에 흔든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이렇게 흔들었죠. 이 논의가 지속되는 동안 지자체는 이 정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손이 발휘되도록 어떤 일들을 하고 협력을 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들 와서 충성 맹세를 하고 몸바쳐 일하도록 해놓은 다음에 이건 서울에 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들이 지금 반발이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이건희 소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기증품 23,000점 양이 많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차피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니까 또 팀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별도의 전담팀 그리고 관련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름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그 이름이 참 그 어설픈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죠. 아주 길게 지었고, 그리고 이 기증품을 이제 전시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설의 이름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이걸 줄여서 이건희 기증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디에든 이건희라는 이름이 이제 새겨지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그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이 돼서 거기에서 전시 내지 진열 이런 것을 하면서 보여주게 되는 그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그것이 2027년 또는 2028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뒤의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서울에 하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하나는 그 용산부지 거기에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땅 아니면은 그 송현동 땅 이거 지금 서울시가 소유권 그 이전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어떻든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할 것인데
부지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지를 쓸 계획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은 2027년이나 28년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는 일찍 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공개전, 특별 공개전을 동시 개막하고, 그리고 2022년 4월에 1주년 특별전을 해서 그때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이제 몇 차례, 그러면은 연 3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2차례쯤 그렇게 지역 순회 전시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협소해진, 거의 박탈되다시피 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만들어져서 볼 수 있거나 말거나 마스크부터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생활을 누린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이 몸이 갇히면 생각도 갇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또 과거로의 여행을 하게 되죠. 이런 유물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당장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 또 이런 기회,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번에 이 기증품을 전시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위원회, 이런데 이건희라는 이름이 들어있다고 했죠. 문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기증품을 따지면은 유물과 미술품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전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장르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로 통합한 뮤지엄, 또 박물관, 이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증자인 이건희 회장의 정신과 철학을 알리는데 적합하다. 문재인 씨의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건희 동상 세우기,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건희 기증관,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다가 내놓고 이거 원하는 데에다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아주 시끌시끌했죠. 사실은 예술품, 유물,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돈이니까 앞으로 관람객이 오고 관광객이 오고 또 이 고가의 전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자체로서는 지자체의 부가 늘어나고, 그러니 그 경쟁이 치열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명을 하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숨기지 않고 이렇게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또 이쪽이 되겠죠. 뭐 정치적인 또 정치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원회 측에서 기증품의 종류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존, 관리,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 수준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각각. 수도 서울에 있습니다. 그 대단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수도 이런 게 되겠다고 하는 동해남부권 그쪽에 있지 않죠? 동남권, 부산 거기에 이런 거 없습니다. 수도 서울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나눠주면 이제는 부산과 이 부울경 동남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겠다. 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할 저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건희 기증관 거기다 지어주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경험이 필요하다. 아, 그러면 이제 지방분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의 메가시티하고 세종시도 뭐 크게 하고. 그러면 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옮겨가야죠. 만일 이거를 세종시와 부산에서 따로따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둘을 다 누가 가져갈 것인가? 부산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려면 부산이 가져가야 하죠. 동남권에서. 이거 하나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수도권 집중 그런 이야기를 하죠. 블랙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거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한다. 수도권 저거 너무 비만해서 우리가 떼어가 주는 게 돕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어떤가? 지금 수도 서울에 있는 이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둘 다 동남권에 갖다 놓았을 때 이건희 기증관이 거기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직원들 그 경험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다 그쪽으로 가야 하겠죠. 출퇴근하기 어려우면 이주시켜야 하겠죠. 이거 하나를 보면서 다른 거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국회를 옮겨간다고 합니다. 국회 세종시로 옮겨간다고 하죠. 국회의원 세종시로 다 가야 합니다. 이거 출퇴근하면 교통 문제, 진짜 국회의원 숫자
거기에 딸린 사람들 숫자만큼 배가 되니까 몽땅 옮겨가야 하죠. 국회가 국회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언론 방송사라든지 또 외교사절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거기 드나들어야 하는 기업이라든지 몽땅 세종시로 가야 하죠. 이러고 보면 모양이 보입니까? 수도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을 하는 지자체는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하면은 수도 서울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네 지역에 옮겨놓고 싶어 한 거다. 그것도 각각. 지금 이 박물관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죠. 메가시티 5개 있으면 5개 요구합니다. 그 중에 파리 안으로 굽는 곳에 가겠죠. 가령 동남권 메가시티가 그것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서울에 있는 좋은 것들 다 파내서 동남권 메가시티에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대구는 알고 있습니까? 세종시는 또 인천은 지금 수도권에서 따로 놀고 있죠. 호남은 보십시오. 이건희 기증관 서울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건희 기증관을 5분의 1로 잘라서 각 메가시티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눠주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지방 분권 해가지고 최소한 4-5개 거기에서 헛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남의 농간에 놀아난 겁니다. 국가 수도에 대한민국에 무조건 거기에 배반을 하고 공격을 하면서 우리 동네가 다 가질 거야 이랬던 것이죠. 지방 분권이라는 그 민낯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냥 나눠서 곳곳으로 떼어놓겠다. 그 효율성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혁신도시 만들고 그런 거 했죠. 잘 안 됐죠. 물론 그의 그 이념도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자기 자신도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서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나눠주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택한 게 뭡니까? 공공기관, 주로 정부기관, 행정기관이 되겠죠. 이것은 세종시 쪽에서 나눠 먹기로 하고, 물론 그때는 이해찬 씨의 힘이 좀 컸겠죠. 그 시기가 지나니까 슬그머니 수도 서울이라는 이름을 행정수도로 세종시에 띄워주기는 하는데 실속은 없게 만들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모든 것, 권력, 돈, 또 인력, 이것을 동남권 메가시티로 실어 나르겠다. 저 끝으로 가서 북측의 미사일 공격에서도 좀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살겠다. 실은 이런 꿈을 꿨던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나눠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 김경수 지사 있는 곳으로 이제 부산도 장악을 하고 박형준 시장도 지금 협력하고 있죠.
그리 가져가겠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겠다. 이게 완전한 지방 분권, 그리고 그걸 위해서 헌법 개정하겠다.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열심히 그거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 이야기, 이게 이번에 이건희 기증관에서 나온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하다. 이게 서울에 있는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 한다. 인력 한계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할 그런 인력의 한계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에 이게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은 이 박물관, 미술관 이 두 개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이건희 기증관 하나 세우는데 서울에 있는 이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 전문가들,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이거 동남권 메가시티에 이건희 기증관 가져가려면 이거 몽땅 다 가져가야 하겠죠. 그러면 가져가면 될 것인가? 객관적으로 비싼 돈 내고 수준 높은 공연을 본다든지 전시물을 본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많죠. 이건 영업 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이거를 공주에 갖다 놓는다. 다른 기관 다 갖다 놓고 그러면 투자비는 올라가고 나중에 영업 수익은 얼마 되지 않겠죠. 사람들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서 가는 그 숫자는 좀 줄어들 테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시설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그 이용료를 내고 그 시설이 유지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도권 너희들만 그 시설을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돈이, 시설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다. 저거 나눠 갖자. 그냥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나눠 갖겠다고 하고 그것을 문재인 씨 자기 집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곳인 양산이 있는 지역에 몽땅 파가지고 가려고 한 거다. 아직 떠날 날이 좀 남았을 때는 이 욕심이 더 컸었다.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건희 기증관 세우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몽땅 다 파가지고 가십시오. 날짜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 안 되는 거를 문재인 민주당 정권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지금 개헌을 억지로 추진하고 완전한 분권 국가를 추진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한다 그러면서 지역 간에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돈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속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붙어 있던 거기에 줄을 대고 있던 모든 기업체들 전부 농락당한 것이죠. 이건희 기증관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어떤 정책을 펼쳐가는데도 그게 말만으로 되지 않죠. 다 똑같습니다. 같은 질서가 그것을 규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그 황희 장관이 한 답변, 이것이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방으로 가면 문화 향유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문화 향유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게 지방에 가면 지방 사람이 이건희 기증관에 있는 그 전시품 그거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 앞에 물론 이런데 뒤에 하지만이 붙습니다. 물론 A, 하지만 B. 그러면 핵심은 B다. 이거 알고 있죠. 하지만 40여 군데 지자체가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이건희 기증관 너희 지역에 줄게 해서 40여 군데 지자체가 와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와서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하는 소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누구한테 줘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40여 군데 지자체, 너희는 다 각자가 갖고 싶어 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정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정부가 계속 만들어 오고 이번에 아주 잘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 열어놓고 의논을 했다. 이게 형식입니다. 항상 들어가는 공정해 보이는 쇼. 이 사람들은 결정하고 있었죠. 국민의 문화적 향유라는 가치를 가장 가운데에 놨다. 어디 여러분 스스로 민주적으로 잘 결정을 해 보십시오 하고 기회를 줬다. 뭐 이제 보면 통과 의뢰 혹은 쇼 거기에 불과하지만 언제나 공정쇼를 하죠. 그랬더니 40여 군데 지자체가 별짓 다 하면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적 의사결정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공모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공모를 거치면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아깝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허탈감이 더 크다. 아니 경쟁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공개 모집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허탈감이 더 크다. 그런 겁니까? 그냥 가서 대고 로비하고 떼쓰고 또 부탁하고 해서 안 되는 거하고 공개 경쟁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하고 이 후자가 더 허탈한 겁니까? 앞에 가서 매달리다가 안 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는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원칙을 수립했다. 원칙을 누가 세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세웠죠. 자기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론화위원회 뭐 그 비슷한 직접민주제 한다면서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나고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야죠. 다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욕심이 사나워서 그래서 민주적 방식으로 도저히 안 된다. 너희는 실력이 없어서 공개 경쟁으로 뽑는 거 그것도 안 된다. 어차피 불평할 거 아니냐. 이런 태도 분명하죠. 무엇인가 문재인 씨 그 청와대 중심에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불렀든지 가까이 두고 그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다. 서울에 세우자. 40여 군데 지자체 닥쳤던 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씨의 문체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큰 것이 국익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4년 넘게 지역 발전이 중요하다 하면서 지역이 잘 되는 것이 지금 떡을 먹고자 하는 개인을 앞에다 놓고 네가 떡을 먹는 것이 5,100만이 집에서 쌀 한 톨씩 다 내놓는 그럴 가치가 있는 거다. 나는 너만 본다.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발전이 나라 발전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역을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떡 먹겠다는 사람을 보고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면은 너는 선한 마음이 없는 거냐? 이러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년여 지나왔죠.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그보다 큰 게 국가의 이익이랍니다. 알면서 4년여 동안 일 저질러 놓고 나라 망쳐 놓은 것은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짓을 했다. 그거를 알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다른 뉴스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국익에 관계되는 국가에 기증을 했고 국가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은 그걸 다룰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수도 서울에 두어야 하고 그것도 수도 서울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부에 두어야 한다. 결국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서울 중심주의를 선언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뜻이다. 이제 이러한 뜻을 제대로 읽어야 하겠죠. 지방 분권을 주장하고 그러한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또 그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쪽에도 있죠. 유승민 후보, 하태경 후보, 그리고 홍준표 의원, 헌법 개정 찬성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모든 사람들, 그것이 문재인 씨,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거기에 충성맹세를 한 것이라면 이제 방향을 틀 때가 됐습니다. 그거 아니다. 문재인 씨의 속마음, 문재인 정권의 속마음은 이거 다 아니다. 제자리로 가야 하겠죠. 무엇이 옳은가? 옛날에 그 고승이 제대로 뜻을 깨닫고 있다면 술을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동자승이 아직 풋내기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 거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 추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 이건희 기증관 이게 나오면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뭐 지지하고 자기네가 그쪽의 국민이다. 그러니까 1등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긴 것이니까 역시 반발합니다. 이거 한 건이 아니다. 모든 지금까지 지자체에게 약속을 했던 수도 서울 저거 빼앗아서 조각내서 주겠다고 했던 것은 실현 불가능하고 그리고 단지 말로 약속하고 지자체는 현물로 갖다 바치는 그런 가불관계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번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야 서울 중심부에 이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순회 전시해서 지방에도 보게 해주겠다. 그러면 가령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지방에 순회를 하면 지금 신청한 데가 40개 지자체 40번을 옮겨가야 하겠죠. 아니 더 작은 지역으로 나눠서 와달라 하면은 더 여러 번 옮겨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 23,000점 중에서 한 2,000점 정도는 지역 순회 전시를 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교통도 편리한데 서울 와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그들의 주장이 단지 국민 편가르기, 수도권 대 수도권 아닌 전국을 편가르기를 하면서 수도권 아닌 전국의 그 지자체에게 너에게 떡을 줄게. 이렇게 그러니 너희가 수도권 부수는데 나와서 싸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위해서 싸워라. 이거 4년여 동안 해온 겁니다. 반복해서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에서 여기 수도권 들어올 때 입장료 받습니까? 수도 서울은 우리 모두의 서울이죠. 서울에 올 때는 특별히 무슨 추가 요금, 세금 더 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수도에 있는 모든 이런 문화적인 시설 아니면 다른 것들 그거는 수도와 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 왔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였던 것이죠. 그것을 갑자기 수도 서울 저들 3인칭 시점으로 딱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먹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호 투쟁하게 만든 것이죠. 바로 이게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죄다. 국가를 붕괴시키는 그런 짓을 한 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황희 장관이 한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너무 만만히 한다. 더구나 지방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지방은 삼류다. 그 몇십 개의 지자체 와갖고 서로 자기가 이거 차지하겠다고 할 때 구제불능이다. 추하다. 아주 형편없이 무시하는 태도가 그냥 전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도 당연히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국민을 이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또 하나 그 속셈을 보면 지방 분권이니 뭐니 했던 거 이제 실패한 지 오래됐죠. 아는 사람들은 이미 막이 내렸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대선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할 거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전국 우리 국민의 절반에 차지하는 이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문재인 씨 혀끝에서 요리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것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물론 수도 서울에서도 상당한 이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대선에 승리할 수도 있겠죠. 지금에 와서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그러면 왜 갑자기 서울 중심주의 이런 말 하는가? 그야 이 수도권에 표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수도권에 표가 많다 하는 데서 민주당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또 있죠. 그렇구나. 방향을 틀어야 할 때구나. 이제 헌법 개정 들고 나오면 안 되는구나. 저 미련한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가지고 서로 뭔가 총리로서 제1인자가 집행정부 1인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그 야당이 이거 하게 내버려 둬야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깨달아야 하겠죠. 박병석 국회의장 개헌 추진 이제는 손 떼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이미 때가 늦고도 늦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그 지금 후보들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후보들 당연히 지방 분권 이렇게 국민을 편갈라서 대립시키는 거 손 떼야 하는 겁니다. 국민을 이렇게 나눠서 국민끼리 서로 물고 뜯게 만드는 것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인 공무원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그것을 지금까지 이용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기증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예술품, 유물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생긴다.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에서 정말 햇빛 비치는 날 그 초원을 거니는 그런 것을 그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술품도 즐길 수 있고 그런 그 공공시설 이런 데 자유롭게 가족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고 한 그런 생활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에서도 역시 정치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관계로 문재인 씨가 이제는 그 출구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자기 뒤에 올 민주당 정당 추천 후보자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심지어 그 거대한 국가 개조 전략인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 그리고 수도 서울 해체 이거조차도 지금 완전히 뒤집어서 정반대로 서울 중심주의, 수도 서울 중심주의 이런 것을 내놓았다. 이제 그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